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치를 홍명보호에 소집된 축구대표팀의 손흥민이 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협회에 그동안의 전행과 잘못된 관행에 대해 폭로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은 스포츠계의 부조리와 권력 남용을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서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내뱉었는데요. 손흥민의 발언은 조금이라도 배드민턴협회 측으로 의견이 기울었던 사람들과 여론조작을 시도했던 협회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신인 시절 안세영처럼 똑같은 일을 겪었다. 김태규가 진짜 회장이라면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손흥민이 자신의 심경을 개인 SNS에 올린 장문의 글이 또다시 국내 배드민턴계에 큰 파장을 불러오는 가운데, 많은 팬들은 손흥민 선수도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배드민턴 선배들 중에 안세영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배가 없는지 정말 의아하다고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글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스포츠계의 암묵적인 침묵과 방관에 대한 통렬한 고발이었죠. 이어서 유튜브 예능 살롱드립2에 출연한 손흥민이 안세영 선수를 향한 칭찬을 쏟아내며 또다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방송에서 손흥민은 안세영 선수는 역사를 쓰고 있는 선수다라고 말하며 그의 파워풀한 경기력과 불굴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안세영이 보여주는 근성이 단순한 기술적 능력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강조했죠. 모두가 포기할 법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역전한다.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그 안에서 올라오는 선수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라며, 그 정도 마음가짐이 아니라면 1등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이건 올림픽이다라며 안세영 선수의 끈기와 근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발언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배드민턴계를 둘로 갈라놓았는데요. 방수연 위원은 선배로서 권위를 내세우며 안세영의 용기 있는 폭로를 유치한 불평으로 치부했는데, 이 발언은 배드민턴계뿐만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었죠. 안세영 선수의 팬들은 방수연이 협회장에 지신해지는 묵인 하에 협회를 편들고 안세영을 저격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데, 비호감이 되어버린 방수연은 신문지상에서 아예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안세영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지만, 손흥민의 속마음을 잘 아는 지인들과 내부 관계자들은 그의 진짜 생각을 들려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노력파다. 축구는 경기 외적인 변수도 많고 실제로 토트넘에서도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철저한 노력 덕분이다. 그렇기에 세계 랭킹 1위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세영을 더욱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죠. 관계자들은 이어 종목은 다르지만 손흥민은 안세영의 노력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안세영의 실력과 헌신을 알기에 배드민턴 협회의 불투명한 운영에 크게 분노했고, 손흥민 선수 역시 배드민턴 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선수들을 지원해주길 바라는 사람 중 한 명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은 사실상 손흥민이 배드민턴 협회의 잘못된 행정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고, 손흥민의 이 같은 지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 안세영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스포츠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음을 상징하는데, 이처럼 점점 더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배드민턴 협회가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국민들의 비판에 더해 다양한 스포츠 인사들의 지적이 이어질 경우 협회의 막무가내식 대응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며 점점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현직 선배들의 몫이라며, 그들이 후배들을 지지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깨트려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현직 선수들은 오히려 안세영을 오만하다고 여기며 협회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도 그냥 참고 견디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 대응이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악화시키는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홍명보는 자신이 감독으로 선임되고 사퇴 압력을 받자 런던으로 날아가 손흥민을 만났는데요. 이에 손흥정 감독은 내 아들의 선수 생명을 절단내려고 했던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흥민이를 만나러 간다는 것이냐,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애초에 손흥민을 먼저 푸대접한 것은 홍명보였습니다.
함부르크 시절 화려하게 데뷔하여 분데스 최고의 유망주로 이름을 날리던 손흥민을 런던 올림픽에 데려가지 않았죠. 그때 손흥민이 기량이 부족했느냐 하면 그것도 절대 아니었죠. 그 당시 5대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해외파 공격수는 손흥민 한 명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메달에 무엇이 걸렸습니까? 바로 군면제죠. 홍명보는 자신과 친한 후배 제자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결국 손흥민은 지연과 학연에 피해를 입은 또 다른 희생양이 되고야 말았죠. 심지어 레버쿠젠으로 향하기 이전에도 손흥민을 찾는 빅클럽들이 숱하게 많았으나 그들은 손흥민의 군대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 진출이 늦어졌던 건데요. 그러나 재능을 눈여겨본 토트넘은 병역 문제까지 안고 가며 손흥민을 영입했고 그 이후 손흥민은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아시안게임에서 결과를 이루어내며 병역 혜택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홍명보가 진작에 손흥민을 런던 올림픽에 데려갔다면 이런 걱정은 일찍 덜 수 있었겠죠. 심지어 2014년 월드컵도 손흥민 입장에서 썩 좋은 기억은 아니었을 겁니다.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자 손흥민은 펑펑 울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갔는데 결과에 실망한 점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축구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차라리 실컷 공격이라도 하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본 뒤 탈락했다면 그 정도로 억울하지는 않았을 건데 홍명보의 경기 접근 방식은 너무나도 소극적이었고 또 수비 일변도로 나왔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은 대회 내내 상대에게 슈팅을 얻어맞기만 하며 무력하게 패배했죠. 이렇게 손흥민 선수에게 최악의 기억만을 안겨준 홍명보인데 이제야 찾아가 마치 감독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모습은 정말 추하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손흥민은 쓸데없는 분쟁과 논란은 피하는 성격이고 클럽이나 국가대표팀에서 조용히 또 묵묵하게 팀을 이끌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클럽에서는 워낙 동료는 물론이고 감독부터 구단까지 손흥민이라는 최고의 레전드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 한국 축협이라는 것들은 선수가 약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작자들이죠. 그들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별다른 노력도 없이 이름값만 보며 클린스만을 앉혔고 그 결과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에게 4강 충격 탈락을 하며 다시 한번 손흥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시점부터 축협을 향한 손흥민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경기 직후 은퇴 암시 발언을 해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렸었는데 이는 사실 축구협회를 갈아엎기 위한 숨은 의도의 발언이었고 손흥민이 은퇴까지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상황에 놓이자 전국적으로 축협을 향한 분노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죠. 안세영이 배드민턴 협회의 비리를 폭로하자 방수현 위원은 선배로서 권위를 내세우며 안세영의 용기 있는 폭로를 유치한 불평으로 치부했는데 이 발언은 배드민턴계뿐만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방수현의 발언이 1990년대에 갇혀있는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일침을 가했는데 시대는 변했고 엘리트 스포츠의 훈련 시스템도 3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방수현이 현재의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죠. 이는 방수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드민턴협회 전반의 무지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 이들의 평가인데 최근 국민들의 이목이 배드민턴계를 향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가 국민들의 관심이 서서히 식어가길 기다리고 있지만 사태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듯합니다. 특히 안세영 선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협회 측은 안세영 선수의 이탈을 끊임없이 문제 삼고 있는데 안세영이 이탈하면 배드민턴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제대회 불참 선언은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는 결국 협회가 안세영을 설득하기보다는 그녀에게 압박을 가하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협회는 또한 안세영으로부터 벌어들인 대부분의 수익은 대표팀 훈련과 국제대회 출전비 그리고 상비군과 꿈나무 육성에 쓰였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회가 제공한 지원 덕분에 안세영이 지금의 위치에 올랐으니 그녀는 협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논리죠. 협회의 입장은 마치 우리가 너를 키웠으니 이제 그만큼을 돌려내라는 식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협회의 후원과 지원이 선수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익을 위한 투자였음을 스스로 드러낸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오히려 여론의 반발만 키우고 있는데 팬들은 지원이란 건 선수의 성장을 위해 투자한 것이지 나중에 강제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문하며 협회의 태도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세영이 초등학교 때부터 협회의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일면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협회가 안세영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할 정당성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이 주장을 내가 널 키웠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안세영 선수의 사례는 단순한 스포츠계 내 갈등을 넘어 스포츠 행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협회가 주장하는 의무 복무 기간은 무척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마치 군대처럼 선수가 일종의 계약을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현대 스포츠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협회의 이 같은 태도는 선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국민들과 스포츠 팬들은 협회가 진정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요구하고 있고, 더 이상 선수들을 희생시켜 이익을 챙기려는 태도가 아닌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협회는 이러한 요구에 귀를 기울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선수들을 도구로 이용하려 할까요? 앞으로의 전개는 한국 스포츠계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